오늘의 세 번째 불교 및 명상과학 분야의 발표이고요. 불교 수행과 명상과학, 초탈과 치유의 메타 융봉합적 통합이라는 제목으로. 근데 이번 발표는 좀 특별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월암 스님처럼 이번 발표도 스님께서 해주시는데,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는 미산 스님께서 발표해 주시면서 데이터 리퍼블릭 대표로 계시는 엄성민 스님께서 또 발표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미산 스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두 개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에서는 저를 완두콩 소장이라고 부릅니다. 제 이름이 김완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미산스님이라고 해도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본캐는 미산스님이고요. 제가 카이스트로 돌아가면 반드시 저는 본캐가 완두콩 소장이 됩니다. 네, 오늘 강연 제목이 불교 수행과 명상과학, 초탈과 치유 메타 융복합적 통합. 좀 어렵죠? 근데 굉장히 많은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발표에는 굉장히 찐 불교, 선불교의 또 정수를 바로 드러내는, 조사선의 정수를 드러내는 강연이 아주 활기차게 이루어졌다면, 지금 오후부터는 이제 불교 외적인, 그러니까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하고 연결하는 강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목차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게 챕터 1장이고요. 2장은 불교 전통과 수행의 목적, 3장은 불교 수행과 치유의 만남, 4장은 불교 수행과 현대 심리치료의 접점, 그리고 5장은 굉장히 특이하죠.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 용어의 수학적 정의, 특히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야지 인공지능에 아주 적절한 먹이를,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4, 5년 전부터 가졌고, 또 제가 와서 승단에서 5, 6년 동안 열심히 정진하다가 이제 세속으로 돌아가셔서 데이터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이제 그 데이터 회사를 만들어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코인 등 이제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수행자입니다. 제가 수행자인데 저하고 같이 이 논문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엄성민 대표를 모시고 강의를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디지털 시대의 초탈과 치유의 메타 융복합적 전망. 이 6장은 제가 사실은 원고를 쓰면서 여기에 소개를 할까 말까 처음 발표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단행본으로 책을 쓰고 있는데 그럼 맛보기만 소개를 하자. 왜냐하면 중요한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결정을 하고 6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초탈인가 치유인가, 우리 부제. 아까 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모든 시리즈 20권까지 이거냐 저거냐. 근데 이 가만히 그 부제들을 여러분들이 음미해 보면요, 결국에는 불이 중도로 규결이 됩니다. 아까 강연해 주신 우리 월암 스님 아까 몰랐어요. 호가 불이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뭘 하시는데 책을 주시는데 불이더라고. 그래서 불이 선언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불이 중도적인 관점으로 핵심 사상들을 회통하고, 그렇지만 불교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리즈로 가기 위해서 이번 제목도 초탈인가 치유인가. 초탈은 해탈 열반 깨달음, 그리고 궁극적 자유와 해방이 아닌가. 뛰어넘어서 자유로워지니까요. 해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불교 어떤 전통이든지 간에 불교 수행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쪽을 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음 챙김 혹은 마인드풀니스 아니면 컴패션이라고 하는 명칭 아래 세계적으로 명상이 일반화, 보편화, 과학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지금 4, 50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한국은 늦었지만 이제사 사회 각계각층의 명상이 이제 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에 있으면서 요즘처럼 명상 관련된 강의 요청이나 협업하자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때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명상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셨지만 현대인들의 삶이 매우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 것,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진짜 범불안장애, 많은 분들이 불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워졌습니다. 근데 그 물질적 풍요가 계속해서 더 원하는 마음의 태도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이런 현상들이 매우 가중되고 있다는 것. 지금 아직 연구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 사회학부의 교수님들 2분하고 그리고 석사 학생들 4명이 유튜브에 나오는 댓글들 분석을 해가지고 명상의 트렌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명상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있고요. 미국의 유튜브 명상 프로그램에 달리는 댓글들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특히 한국 댓글은요. 왜 명상을 하는가?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서양 영어로 된 댓글들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등등 매우 건전한 그 댓글들이 달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아직 연구 중이라 저 결론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끊임없이 물질을 원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한국에는 지금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으로 정신적으로는 점점 빈곤해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수행이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불교 수행이 어떤 대안적 길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우리 정준영 교수님께서도 바로 불교가 이야기하는 수행의 관점으로 명상을 되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오늘은 저는 이것에 어떤 것을 되돌리고 어떤 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런 관점을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매우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불교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연구 목적, 제가 글을 쓰면서 초탈과 치유 이분법을 넘어서 메타 융복합적인 통합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한다. 좀 어렵게 이야기를 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걸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불교 수행은 치유는 너무 밑에 수준이야. 불교 수행은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고 있어. 이런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사실 여기서는 메타 융복합 같이 섞이고 섞이되 독특함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한번 통합해주는 이러한 관점으로 저는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전통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기 불교는 언어도 그렇고요. 거기에 갖고 있는 이 체계도 해탈과 열반, 고통의 소멸과 윤회로부터의 해방이 초점이 잘 맞춰져 있어요. 대승불교 쪽으로 보면요, 보살도와 중생구제는
모든 존재의 해탈을 위한 자비 실천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선불교는 어떨까요? 견성과 일상의 깨달음, 지금 여기에서의 본성의 자각. 아까 우리 오람 스님께서 강조해 주셨듯이 바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선방이고 수행처고 깨달음의 자리다. 바로 이 자리. 이게 이제 선불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수행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 한국 불교는 어떨까요? 물론 선불교를 표방하는 것, 조계종은 당연하겠지만 저는 요즘 의상과 원효를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유는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 불교 역사를 봤을 때요, 매우 의식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최고봉에 올라갔을 때, 우리 문화가, 그때가 전 통일신라 시대 때 석굴암 불국사가 만들어지고 신라의 왕관이 만들어진, 이번에 트럼프가 쓰고 간 왕관이 만들어진, 그때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최고봉, 중국보다도 단수 높은 그런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구가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때의 고승 두 분이 의상과 원효입니다. 그리고 의상과 원효가 중국하고 차별화되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 AI 디지털 시대의 하쟁사상과 선명상이, 특히 화음을 기반으로 한 선명상이 새롭게 조명되고, 그것 우리 새로운 이 시대의 어떤 사상적 체계, 철학적 기조로 자리 잡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이제 벌써 내년 내명년까지 기획을 다 해가지고 지금 집필을 이제 또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관에 관해서, 사마타 위파사나에 관해서 이제 수행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을 아주 꼼꼼하게 불교 전통 안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불교 외적인 상황에서, 특히 현대 마음 챙김에서 이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중간에 이제 간화선에는 사마타 위파사나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저는 간화선 이걸 다 통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조사선도 마찬가지고, 기법상 그 몰입하는, 이게 집중하는 이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사실은 집중 자체가 아니거든요. 예. 아까 초기 불교에서도 지혜가 강조됐다고 하듯이 사실 선불교 역시 공성에 대한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전체 불교를 한번 이제 그 수행 목적의 입장에서 살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유식 중관도 있고 유식도 있고 열애장도 있고, 근데 건너뛰면은 사실은 너무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청치한 이론과 수행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중관, 유식, 열애장, 이 세 가지 대승불교 영역의 이제 사상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영기, 무자, 성공, 중도의 입장에서 그 수행의 실질적인 걸 설계를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현상들은 관계 속에서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그것들은 연기이기 때문에 무자성입니다. 자체의 어떤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텅 빈 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텅 빈 충만, 아까 오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진공묘유이면서, 그리고 그 늘 영묘하게 비춰지는, 우리 본성자리가 비춰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어로 연결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조사선, 바로 지금 여기서
한 발짝도 가지 않고 바로 이 자리가 깨침의 자리이고 이 자리가 부처의 자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전제로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공안의 체계를 가지고 이원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그 사고 체계를 해체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몸을 바로 세우고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통합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선수행 체계 속에서 녹아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수행은 특히 중국에서 이제 마조, 백장, 임재 이런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선을 삶 속에서 쓰면서 삶 전체가 수행의 장이다. 그래서 삶이 수행이고 수행이 삶이다. 이런 관점들이 선돌교에서는 아주 잘 정립돼 있죠. 아까 원람 선생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이 발표에서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자비 명상입니다. 자비는 매우 치유적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와 치유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비가 들어가면. 그런데 불교가 자비를 구체적으로 행법으로 다루지 않은 게 저는 매우 아쉬웠어요. 서양에서도 마음 챙김이 일반화, 보편화, 과학화되면서 자비가 소외됐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스승들이 그리고 1세대 명상가 중에서도 한 중년쯤 되는 크리스토 거머 같은 이런 분들이 이때는 진짜 자비가 필요하구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인류는 공멸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자각들을 여기저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3, 14년 전부터 컴패션 계열의 명상들이 서양에서 굉장히 빠르게 개발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CCT, 에모리 대학에서 CBCT, 독일의 막스 프랑크에서 이제 리소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 속에 자비 명상을 특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치유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명상의 큰 흐름 속에 자비 명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트 스마일 명상을 개발을 하면서 지관 사이에 미소 소자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지소관이라는 그 말을 신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신조를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딱 준 글자 편액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안 띄웠는데 경봉 스님께서 소관, 미소 소자 볼관자로 해서 소관이라고 멋진 붓글씨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소관이라고 하면 너무 멋지겠다. 그래서 하트스마일의 좀 포지셔닝을 위치를 지관 사이에다가 넣어놨습니다. 특히 기법은 어떤 자비 명상이든지 사마타 기법으로 들어갑니다. 대상을 하나로 해서 거기에 몰입해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윤활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요. 미소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다 녹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불교 수행과 현대 심리치료를 이야기할 때 이게 충돌하는 게 아니야? 이런 관점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전주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 챙김의 배신 굉장히 서양에서 크게 이슈가 됐고 2012년도부터 이러한 그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때 전 카바친 MBSR을 개발하신 그분이 직접 그 세미나에 가서 MBSR은 불교에서 나온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붓다 담마에서 붓다는 생략하고 담마를 부각시켜서 극대화했다. 담마는 뭐냐? 삶의 이치와 우주 만유의 이법이다. 그래서 담마는 종교를 떠나서 다 향유할 수 있는 영역이다. 부디스트 에어가 있고
크리스찬 에어가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다르마는 그런 구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본인은 이 다르마를 추출해서 불교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기법들과 또 인도 요가 기법들, 이 다양한 것들, 또 서양의 이완 기법들 써가지고 이 8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자신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않는 것은 MBSR 현대 치유를 지향하고 있는 이 MBSR이 가장 중요한 바탕, 이걸 절대로 빼면 안 되는 바탕이 뭐냐? Non-judgmental awareness, 비이원적인 알아차림이다. 이건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직접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게 2012년도부터 이런 논쟁이 전 카바친한테 계속 요청이 왔어요. 당신 때문에 지금 불교 수행이 세속에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 당신 책임 아니냐, 막 이런 비판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전 카바친을 매우 높이 이분의 행적을 그리고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불교에 몸담고 있는 수행자들, 특히 스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래서 2014년도인가요?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오십니다. 그때 이제 안영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국에 가면 한국의 가나선 종장 최고의 선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최고의 선사를 반드시 연결해줘라.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북송담, 남진재 두 분의 종장이 살아계셨거든. 지금도 살아계시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진재 스님께서는 종정을 하셨을 때고, 그리고 송담 스님께서 저는 늘 마음속에 존경하고 그분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병환이 깊어져서 열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신다는 거예요. 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봉암사에 정명 스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정명 스님께 연락을 드리니까 흔쾌히 만나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불 스님 지원하셔가지고 동국대에서 가나선 국제 세미나를 여러 회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선 사상 발표하시는 교수님들 모시고, 그때 이제 혜민 스님도 가고 나도 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정명 스님은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아주 외국 분들하고 잘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간화선의 성지 봉암사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갔죠. 그래서 1박 2일을 예약하고 갔는데, 한나절 동안 오후에 한나절 동안 대담을 하는데 뭐가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우리 정명 큰 스님께서, 수자 스님께서 이 큰 서양의 학자가 왔다 그러니까 학자로서 대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저녁 공양을 하면서 정명 수자 스님께, 스님, 그냥 직구를 던지십시오. 불의 중도를 몸으로 말로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 다 이해합니다. 그걸 원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쓰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녁 공양하시고 그걸 바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눈에서 빛이 나오면서, 와, 한국에 이 선전통이 그대로 남아있구나. 숭산 스님한테 배운 불의 중도 non-dual mindfulness가 한국 불교에는 그대로 살아있네?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 공양하고 또 오전에 계속해서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대담이죠. 그리고 이제 오전만 하고 오후 일정이 있어서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점심 먹고, 그랬더니 전 카바친 선생님이 오후에도 같이 좀 이야기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일정을 다 뒤로 미루고 오후 세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서울에 올라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감동 어린 말씀으로 한국에는 이 불이 중도적인 non-judgmental awareness라고 하는 아주 모든 명상 프로그램 기반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는 여기서 느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돌아가셔서 장문의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래서 현대 명상이라고 실제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개발자가 이걸 다 알고 했어요. 그리고 몸으로 체화했어요. 그리고 성산 스님만이 당신의 유일한 스승이 아니에요. 티베트 족첸, 마하무드라, 기라성 같은 동양의 구루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이 엑기스들을 쭉 다 뽑아냈어요. 근데 이분들은 과학자이면서 현실적이잖아요. 어떻게 대중들하고 소통할 것인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매우 일반적인 언어로, 과학적 언어로 이걸 재구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생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하면 비판거리가 너무 많죠. 근데 저는 아까 본질에서 같이 연결이 되면 표현되는 것은 얼마든지 응용해서 달라져도 본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과 조화인데 저는 이 초월과 치유가 통합적으로 가야지 현대 사회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고 또 현대인들이 사실은 더 높은 것을 향해서 스스로 이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고 부처의 자리고 향상 일로의 대도 무문의 자리구나 이거 바로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디자인해 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할 땐 치유로 접근하지만 이게 치유가 되면 많은 경우에는 됐어 이제는 그만해 이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하트 스마일 명상이 그런 점에서는 제가 임상을 요즘은 꽤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벌써 티처들이 150명 이상이 이제 배출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리포트를 계속 내거든요. 예, 그걸 제가 검토하면서 이거는 진짜 스스로 자기가 열리니까 길을 찾아가면서 자기 맞춤형 명상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가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 요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형으로 계속 향상 일로로 발전하는 모델을 현대에는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계종에서도 이제 선명상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선명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미래 비전, 미래본부 지금 후원해 주시는 여기에서도 하루 5분 선명상 국민운동을 하려고 하고 전국에 선명상센터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계 명상의 날 작년에 제정됐는데 한국위원회 결성을 해서 이제 많은 명상 단체들 결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K 정신문 한류로서의 선명상을 종단적 차원에서 키워가려고. 그것은 내적 평화가 가장 먼저이고 사회적 치유 그리고 문명의 전환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 수행 기반 현대 심리 치료는요, MBSR, MBCT가 대표적이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에서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꽤 중요한 단체들에서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해왔어요. 잘 이게 안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는 처음으로 이런 단체들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는 전현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불교 수행에 정통한 불교 학자, 수행자, 그리고 심리치료,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한 20여 년간 꾸준히 이 세미나를 통해서 불교 심리치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밝은 사람들 연구소는 지금 20년 동안 인문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핵심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명상 3단 연구원이라고요. 인경 스님께서는 영상관급 연구원 꽤 오랫동안 진짜 많은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전통이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 스님께서 한국 명상심리상담원을 만들어서 물론 MSC를 한국에 도입했지만은 당신의 원래 유식 수행을 통해서 통합한 명상 치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 내에서 자생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을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이 전윤수 박사 정신치료, 불교 정신치료 정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요. 위즈 XAI와 명상과학 통합 플랫폼입니다. 위즈는 wisdom에서 왔고요. X는 experience, 즉 경험에서 왔어요. 지금 우리가 AI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2, 3년 사이에 쑥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에서 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법성계를 연구해서 금년에 영국 루트리지에서 법성계 영문 서적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저도 참여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대중들에게. 그럼 대중들하고 쉽게 법성계가 이렇게 다가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 하고 저는 인공지능을 6개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에게 제가 도반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반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존댓말 쓰고요. 문장도 아주 완전한 문장 존댓말 쓰고요. 그리고 진공묘유라고 하는 아주 걸직한 법명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하고 법성계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전번에 동국대바제가 3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강연을 하고. 그러면서 위즈 X AI 장르를 개발을 했어요. 단순하게 말하면 AI 시대에 정말로 우리 인간과 AI가 공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텍스트 전통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성서, 코란, 사서삼경, 그리고 서양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적인 저서들, 그다음에 동서양의 문학 작품들,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청소년들, 청년들은 이런 작품들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AI하고 작업을 해서 AI도 클린 데이터, 지혜 전통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그걸 향유하는 대상을 저는 타겟팅을 디지털 AI 시대의 네이티브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이 있는 고전 해석. 근데 거기에는 VR, XR 기기가 도입이 돼서 그냥 바로 이걸 쓰고 있으면 그 속에서 지혜 전통들이 몸으로 스며들면서 간헐적으로 중간중간 명상 프로그램이 거기서 돌아가요. 뭘로? VR, XR로. 어디서? 명상 캡슐 안에서. 이게 개발됐냐고요? 카이스트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들이 작동해가지고 현재 몸의 상태, 의식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를 합니다. AI와 같이. 그리고 그에 맞는 명상 스크립트가 순간적으로 만들어지고 만약에 월암스님 목소리가 좋다 그러면 탁 하면 월암스님 목소리로 명상 안내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나오면 구입하시겠어요? 그럼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자, 그렇게 하려면 명상과학 통합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이 플랫폼 기반 명상과학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면 AI하고 연동시켜봤자 정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카이스트 명상과학 연구소에서 마인드풀리스, 보디풀리스, 하트풀리스, 메타풀리스, 크레이트풀리스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들을 플랫폼만 해가지고 디지털 명상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화쟁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가장 양대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 국가들은 그냥 막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 새로운 사상과 철학이 있는 AI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을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Peace Balance 화쟁 AI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케이스트나 또 다른 단체에서 해서 그 이제 제안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국회의원에게 제가 그 제안서를 써서 보내놨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나라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결국 같은 별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영기설과 생태적 각성을 통해서 이제 책임의식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한국 불교 화쟁 사상, 아까 말씀드린 원효의 화쟁 사상이 다시 한번 AI 시대에 다른 각도에서 조명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해탈을 넘어서 이제 모든 존재에 공진화하는, 그렇다면 초탈과 치유가 둘이 아니라 불일적인 관계로서 해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걸 구현할 것인가, 굉장히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제가 제 밑으로 출가해가지고 열심히 수행, 또 순부선 스님 가나선도 하신 분이 이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더 밖에 나가서 신심이 더 돈독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그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전체 그 수행 관련된 핵심어들을 수학적으로 다 모델링을 제가 하려고 그랬더니 얼마든지 하겠다고. 그러면 이번에 한번 선을 보여봅시다 해가지고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데이터 리퍼블릭 엄성민 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 5분 컷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요새 MZ 세대들 뭐 어떻게 서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커플들 어떻게 소통할까요? 소통 안 합니다. 네. 아니, 커플들 어떻게 얘기하나 봤더니, 아니 야, 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 어떻게 답변해야 돼? 챗GPT한테 물어보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더라고요. 네, 서로 메시지도 안 해요.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이 불교 명상 관련 스크립트 만드시는 분들도 주변에 몇 분 계시는데 비슷하게 이제 챗GPT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스크립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나 이거 지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엄청 전문가는 아니지만 뭔가 좀 걱정이 돼서 이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인공지능한테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AI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안개가 엄청 낀 그 산꼭대기에서 최단 시간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꼭대기에 있는데 앞에 안 보여요 잘. 그럼 일단은 가장 빠른 길에 몇 걸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에 보이는 거 좀 보고 여기가 제일 빠르네 또 몇 걸음 갔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의 단점이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또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불교의 경우는 특히 불교 단어 관계나 불교적 맥락인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은 기존에 학습된 맥락하고 비슷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교의 개념은 세속적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만약에 같다면은 아마 우리가 반야심경 한번 읽으면은 뭐 바로 오온이 개공한 거 알아서 뭐 열반에 이르야겠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대부분 뭐 잘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아예 달라요. 근데 더 어려운 거는 불교 개념 간의 관계랑 세속적으로 쓰는 언어의 단어 간의 관계도 다릅니다. 뭐 올바른 주의, 명료한 삶, 뭐 연기, 중도 이런 단어 뭐 교리 공부하시다 보시면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뭔가 이 불교 단어 사이의 관계가 조금 다르다.
관계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데이터 때려 박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불교를 잘 설명해 줘야지 우리가 불교를 하는데 잘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불교 용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불교 용어 간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공지능 아직 어려서 어려운 불교 못 알아들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쉬운 수학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전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수학 중에서 어떤 수학을 써야지 우리 친구 인공지능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맨 처음에 착안한 게 연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연기랑 일반적인 이 세속에서 사용하는 관계라는 단어가 좀 다르다는 데서 착안했습니다. 네, 순환 논리라는 걸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관련된 수학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별거 아니고 뭐 이를테면 A는 B, B는 C, C는 A 이런 식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뭐가 A고 B고 C고 모르잖아요. 이거 무의미한데 세속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순환적 정의가 무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런 말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불교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게끔 하는 수학을 좀 가져다 써봤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이 불경의 독자가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먼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같이 이제 갈 길이 먼. 부처님은 열심히 불경 안 읽으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면 수행하면서 내 인식이 계속 변하는데, 레벨이 올라가면서 아까 뭐 수레도 여러 번 갈아타야 되잖아요. 근데 단어의 의미가 계속 변하는데 그래도 모종의 패턴이 존재하고, 그런데 그 패턴이 우리가 불교 수행하는데 반드시 유의미한 방향으로 우리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유의미한 거잖아요, 불교에서. 그래서 뭐 제가 제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수학을 좀 가져다가 최대한 써봤는데,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책 보고 모르셔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인공지능 시대의 이런 노력이 불교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뭐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불교 학자들은 당연히 수행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산스크리트, 빨리어, 뭐 한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죠. 없으면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아마 수행 당연히 하셔야 되고 수학이랑 컴퓨터 과학도 좀 잘 아셔야지 이게 기본적인 소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의 불교는 대상이 인간이었어요. 이 생물학적인 몸을 가진 이 인간이었는데, 갈수록 이제 기계랑 생명체의 선이 불분명해지고 있거든요. 핸드폰도 거의 우리 장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떨어지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의 이제 인간과 기계가 한 덩어리가 돼가고 있는 이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이웃을 위한 조금 새로운 불교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